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역 밀착형 복지관과 관련돼서 지금까지의 상황과 또 의견 부분들을 관련해서 서울시 현윤성 팀장님 발표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시설팀장 현윤성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희 작년부터 했던 시범 사업과 올해 2년차 사업의 어떤 실무적인 거, 사업 유형이나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토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게 되기까지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던 대표적인 사업의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하는 사업 계획과 우리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의 의미와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크게 네 가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차동이나 또 올해는 돌봄 SOS 센터가 전동 425개에 확대되는 큰 공공체계의 전달 사업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관의 어떤 역할이 계속 고민되는 상황과 또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환경을 겪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조금 지역과 주민들에게 촘촘하게 다가가야 되는 어떤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동중심 실천을 자발적으로 시도하고 계시는 선행 복지관들의 등장, 이런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관은 총 99개 복지관이고요. 12만으로 봤을 때는 958억,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주요 사업은 지금 3대 기능을 저희는 원칙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시책 사업으로 지역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사업은 지금 추진 경과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2월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큰 틀은 마련하되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 3반기까지는 계속 선행 복지관들 현장 간담회와 그다음에 복지관장님들 TF 회의, 사회복지관 협회,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이 사업이 어떤지, 문제점은 없는지, 애로사항 이런 거를 계속 소통 추진해가지고 드디어 6월 달에 작년 6월에 시범 사업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한 건 아니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만들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25개 사회복지관이 참여해서 하반기 시범 실시를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복지관장님들 간담회와 복지재단을 통한 실천, 작년 연말에는 실천 사례 공유회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좋은 점, 어려웠던 점을 다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55개 사회복지관이 참여를 하였는데, 그 전에 작년에 가을경에 22년 사업을 한번 공유 드렸고, 미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또다시 서울시가 자치구와 사회복지관과 소통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시범 사업은 총 11개 자치구에 25개 사회복지관이 참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2015년부터 자발적으로 선행복지관께서 참여해 주셨고 13개 복지관, 그리고 신규 복지관으로 12개의 복지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 작년 시범 사업의 큰 결과로서는 주요 사업별로 TF팀을 구성 운영한 복지관이 13개,
거점 공간은 11개 복지관에서 총 23개 거점 공간을 발굴 조성해 주셨고요. 민간협력 체계 구축도 사실상 25개 복지관이 다 왕성하게 실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 업무 시스템 구축도 20개 복지관이 실시해 주셨고요.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3대 기능에서 약간 더 변화된 그런 조직 개편까지 다 포괄한다면 20개 사회복지관이 실시해 주셨습니다. 한편 그 지역 맞춤형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과 지역의 특성을 담아서 실시했던 지역 맞춤형 사업은 25개 사회복지관이 모두 실시해 주셨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 같은 경우에는 TF팀 구성을 워크숍, 사례 공유에 그렇게 대내외 조직을 다 포함해서 28개 조직에 2,170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민간 협력 또한 동주민센터뿐 아니라 민간의 경로당 상인회 총 181개 조직이 참여하셔가지고 무려 4,000명 가까이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거점 공간도 교회, 주민회관, 지역상가 등 지역 내 유휴 공간을 발굴하셔 주셔가지고요. 총 11개 복지관이 23개를 조성해 주셨는데 공간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례회의, 마을축제, 욕구조사, 복지상담 등 332회를 실시해서 4,261명이 참여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사업 또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의 욕구조사, 만남, 급식, 후원 등 무려 98개의 사업에 5,308명이 참여하셔가지고 서울시에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시고 성과가 나온 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래고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조직 개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기능에서 약간 변화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아까 시립대 복지관에서도 따뜻한 팀, 더불어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복지관 자발적으로 실천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은 25개 작년에 실시했던 사회복지관의 사진을 보았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편집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하고 굉장히 만들면서도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다시 한번 감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25개였다면은 올해는 55개 복지관이고요. 서울시에는 일단 25년까지 최대 16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긴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현재 99개지만 이 사업은 단순히 종합사회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까지도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포함해서 같이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밀착형 복지관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개에서 55개 복지관하고 작년 하반기 사업이었다면 올해는 연중 사업으로, 그리고 사업비를 작년에 일괄적으로 개소당 800만 원을 들였다면 올해는 시설별 그 사업 유형에 따라 거점 공간을 한다면 최대 2,300만 원 19개소, 그리고 복지사업형을 하신다면 12개소에 1,300만 원 최대, 그리고 사업 준비 단계형 같은 경우에는 24개소에 700만 원을 최대 지원해 드리고요. 다음 표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사업 특징은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실 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비 단계형과 복지사업형과 거점 공간형은 딱딱 구분되어 있거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포괄적이고 중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 공간형도 복지사업형 할 수 있고 복지사업형을 하면서도 상시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요일제로 시간제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하신다면 그 또한
거점 공간 사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준비 단계형은 지금 TF 회의, 스마트 네트워킹을 하셨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틈틈이 나가서 지역의 어떤 욕구 조사나 만남이라든가 특성화 사업을 한다면 복지 사업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리되거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은 서로 일맥상통한다, 포괄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5개의 사회복지관이 참여해 주시겠는데요. 일일이 다 복지관 이름을 조금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자세히 한번 어떤 복지관이 참여하고 계시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끝으로 이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의 의미와 과제인데요. 지금 현재 큰 의미로서는 서울시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시도한 보텀업 사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좀 더 지역과 주민과 사회복지관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밀착형 민간협력 사업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이 지역에 실천적인 도전을 실행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간 기존의 사업들, 사례관리, 동지사협, 차동, 돌봄 사업, SOS 등 기존의 사업들과의 어떤 혼재한 선선적인 게 있다면 좀 더 체계화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과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 시설의 현황, 지역 환경이 다 다르고 과연 그렇다면 또 목표가 또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동지민센터의 실질적인 관심과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등 이런 것을 발굴 지원을 위해서 과연 사회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선 과연 지원할 부분이 예산이라든가 기능 역할 과연 더 뭐가 있을 것인지 좀 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현윤성 팀장님 토론 내용이었고요. 현 팀장님께 온 질문 부분들은 지금 참여하지 않는 기관들 입장에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서울시 입장에서 얼마나 지속화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추가적 지원 부분이나 모집 부분들을 전제하고 있는지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참여하지 않는 기관도 이미 지역 밀착형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명칭을 안 쓴다고 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 추가적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